자,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 진도 시작하겠습니다. 각 기둥의 건널비를 어떻게 구할까? 우리 건널비는 결국에는 겉에 써져 있는 모든 면의 합이에요. 그래서 각 기둥의 건널비는 밑넓이, 근데 밑넓이는 두 개가 있죠?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밑넓이를 요 빗금친 두 곳이라고 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밑넓이는 6이 될 거고요. 옆넓이는 직사각형을 구하는 게 되겠지요. 그러면 옆넓이의 가로 곱하기 세로는 가로 같은 경우에는 3, 그 다음에 2, 3, 2 다 더해서 밑면 둘레의 길이 10이 될 거고 높이가 4기 때문에 옆면을 구성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4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건널비는 이 밑넓이와 옆넓이를 더한 40 더하기, 근데 밑넓이는 두 개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2 해서 52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참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쵸,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래서 넓이 공식 한번 정리해 줬어요. 그래서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고 직각삼각형도 마찬가지로 높이가 h라고 나와 있을 때 우리 높이는 직각을 끼고 있는 변을 높이로 잡을 겁니다.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죠. 사다리꼴 기억 안 나는 친구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괄호 치고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 길이의 곱 곱하기 2분의 1이 돼요. 이 정도는 우리 기본으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삼각기둥과 전개도입니다. 요거 멈춰놓고 한번 빈칸 채워봅시다. 네, 빈칸 다 채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번 같이 채워볼게요. 자, 각을 끼고 있는 게 4랑 3이기 때문에 여기가 3cm가 되겠지요. 빗변 같은 경우에는 5라고 나와 있을 거고요. 높이는 6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 4cm랑 맞닿는 변 여기가 되겠죠? 여기도 4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이 3cm랑 맞닿는 변 여기도 3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 가로의 길이 전체는 4 더하기 5 더하기 3이니까 12가 됩니다. 그럼 건널비를 구하세요. 우리 건널비는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가 된다고 했었는데요. 밑넓이 지금 삼각형이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데 두 개 있다고 했으니까 요 2랑 약분이 돼서 12가 될 거고 옆넓이, 우리 옆넓이는 4, 5, 3 이게 이제 요 가로, 노란색 요 가로를 얘기하는 걸 테고 거기에다가 곱하기 높이에 해당하는 6까지 곱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6이니까 더하기 72가 돼서 답은 8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아랫면이 사다리꼴, 사각기둥이죠? 얘도 한번 우리 해볼게요. 멈춰놓고 해봅시다. 네, 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밑넓이부터 구해볼 텐데요. 자, 밑넓이 나는 요 위에 사다리꼴의 밑넓이로 잡을게요. 그러면 요 파란색 라인 얘를 알아야 될 텐데 보니까 밑에 5가 있네. 그럼 여기로 5가 될 거고 밑넓이 우리 사다리꼴 넓이 공식 쓸 거예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5 더하기 8. 자, 높이에 해당하는 거는 항상 우리 수직거리라고 했습니다. 5는 사선이죠. 그래서 높이에 해당하는 4 곱하기 넓이 공식 2분의 1인데 밑넓이는 위에도 있지만 여기 아래도 있죠? 그래서 곱하기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13 곱하기 4 계산하면 52가 될 거고 자, 옆넓이 구할 건데 우리가 옆넓이는 이제 옆면의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로의 길이 이거 한 바퀴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5 더하기 여기도 5죠 지금. 그 다음에 8 더하기 4 하고 높이 7입니다. 네, 그래서 옆면의 넓이는 22
곱하기 7이 되겠죠. 그래서 154가 될 거고, 건널비는 요 1번의 합과 2번의 합이 바로 3번 건널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1번이 52, 밑면이 154. 그래서 206이 됩니다. 네, 이렇게 다들 잘 구했을 거라고 믿어요. 자, 원기둥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할까? 그래서 우리 원기둥의 건널비, 원기둥도 마찬가지로 전개도를 그려보면 위아래 뚜껑, 밑면에 해당하는 부분과 밑면을 감싸고 있는 통째로 옆면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밑넓이는 괜찮아. 밑넓이는 우리가 원의 넓이 배웠죠. 그래서 원의 넓이 구하듯이 구하면 됩니다. 원의 넓이 어떻게 구했었냐?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으로 배웠어요. 여기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면 18파이가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는 옆면의 넓이입니다. 옆면의 넓이를 구하려면 옆면이 지금 직사각형이죠. 뭐가 필요하냐? 높이는 딱 봐도 5라고 보여요. 가로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 가로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옆면은 결국 밑면을 한 바퀴 삥 두르는 면이죠. 아, 그럼 우리가 옆면의 가로는 뭐랑 동일하다? 밑면의 원의 한 바퀴와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원의 둘레의 길이. 우리 원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구했었냐면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원의 넓이는 방금 했었죠. 반지름 파이. 그 다음에 원의 둘레는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여기 반지름이었으니까 반지름은 3이 될 겁니다. 아, 그럼 원의 둘레, 즉 옆면의 가로는 2파이 곱하기 3에서 6파이가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요 옆면의 넓이 구해볼게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6파이 곱하기 5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30파이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럼 건널비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밑넓이와 옆넓이의 합이 건널비이기 때문에 밑넓이가 9파이 곱하기 2 해서 18파이에다가 옆넓이가 30파이였죠. 그래서 더해서 48파이가 됩니다. 자, 우리 밑에 원기둥의 전개도입니다.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멈춰놓고 시도해볼게요. 틀리면 다시 하면 되니까. 자, 우리 다들 잘 해줬을 거라고 믿고요. 이제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우리 여기 뚜껑이라고 하면 안 되나? 밑면에 반지름 3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3이겠죠? 높이는 7이 될 거고 가장 중요한 옆면의 가로는 아까 밑면의 둘레랑 같다 그랬어요. 그럼 밑면의 둘레는 원의 한 바퀴니까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2 해서 6파이가 되겠네. 자, 그럼 건넓이 구해볼게요. 일단 요 밑면에 해당하는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에서 9파이고 위아래로 두 개가 있지요. 곱하기 2 해서 18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옆면의 넓이는 7 곱하기 6파이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42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18파이에다가 42파이 계산하면은 총 건넓이는 60파이가 되겠네요. 자, 다음 얘도 원기둥을 이번엔 반으로 잘라놨어. 이거 어떻게 하지 싶을까봐 이제 그려놨죠? 이것도 한번 멈춰놓고 우리 풀어봅시다. 네, 자, 다들 해줬을 거라고 믿어요. 자, 원기둥을 반으로 자른 입체도형과 전개도입니다. 알맞은 수를 써놓고 구해보래요. 구해볼게요. 그럼 일단 여기 반지름이 3이라고 나와 있네. 그러면 지금 요 밑면의 반지름이 3이니까 얘는 3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요 밑에 요 부분은 뭐냐? 우리가 반원이고 우리가 반지름이 2개 있으면 지름이라고 배웠어요. 그럼 얘는 6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 이제 높이 구할 건데 높이는 간단해. 뭐야? 6이라고 나와 있죠. 6 채워주면 될 거고 문제는 요 옆면의 가로야. 얘가 어디랑 맞닿나를 보니까 여기 요 둥근 부분이랑 맞닿아. 그럼 결국에는 원의 한 바퀴에 지금 반이랑만 맞닿는 거니까 절반이겠네요. 그럼 원의 한 바퀴는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파이라고 쓸 수 있고 절반이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2가 약분이 돼서 3이랑 파이가 되겠어요. 여기가 3파이가 돼요. 자, 그럼 이제 구해볼게요. 밑넓이. 우리가 밑넓이는 요 파란색 빗금 2개 얘기하는 거죠. 반원 2개니까 원 하나 말하는 거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반지름이 3cm 원 하나를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넓이 구하는 거니까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해서 이게 두 밑넓이의 합 9파이가 될 거고요. 자, 옆넓이 볼게요. 옆넓이는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했는데 여기는 파이가 있고 얘는 파이가 없는데요. 계산 못합니다.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러면 6 더하기 3파이에다가 높이가 6이죠. 곱하기 가로에 해당하는 게 6 더하기 3파이, 높이가 6. 그래서 전개해보면 6이랑 6이랑 만나면 36이죠. 더하기 3파이랑 6이랑 만나면 18파이가 됩니다. 자, 겉넓이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번과 2번의 합이 3번 겉넓이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1번 그리고 2번 더할 건데 자, 36에다가 이제 파이끼리 더하면 돼요. 그러면 27파이가 최종 겉넓이가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우리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까? 부피는 정말 쉬워. 뭐든 뭐 원기둥, 각기둥 어떻게 됐든 기둥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각기둥이다. 그러면 요 밑면 사각형의 넓이 곱하기 높이. 삼각기둥이다. 삼각형의 넓이 곱하기 높이. 원기둥이다. 그러면 원의 넓이 곱하기 높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 해볼게요. 자, 우리 이거 삼각기둥이죠? 밑면은 삼각형이에요. 그럼 밑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밑변 곱하기 높이에다가 2분의 1 곱해서 이렇게 약분되죠? 4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밑넓이가 되는 거고 부피는 높이로 곱해줘야 된다 그랬죠? 높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수직거리 6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둘이 곱하면 24라고 구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밑넓이, 밑면의 원의 넓이죠.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파이 곱하기 반지름, 반지름 제곱이라고 해서 제가 5의 제곱이라고 써줬고 25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부피는 마찬가지로 요 25파이 밑넓이 에다가 높이에 해당하는 8을 곱해서 200파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우리 다시 돌아와서 요 107페이지 개념 익히기 몇 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각기둥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세요. 밑넓이, 사다리꼴이네요. 우리 사다리꼴 어떻게 이것도 일단 멈춰놓고 해보시고 멈췄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 풀게요. 밑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윗변 5, 아랫변 10, 가로 닫고 높이에 해당하는 게 4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러면 이런 거 계산을 손으로 일일이 다 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약분하는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누면 1, 나누면 2죠. 그러면 15 곱하기 2가 되니까 30인데 밑넓이는 2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곱하기 2 해서 60 이렇게 구해줄 수 있고 자, 높이 뭡니까? 높이 9죠. 그럼 부피만 구하라고 했구나. 그럼 하나의 밑넓이만 찾으면 되겠어요. 여기는. 그러면 30. 부피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270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6-1번도 한번 해봅시다. 힌트를 주자면 얘는 밑면이 반원이에요. 반원 지금. 자, 했을 거라고 믿고 풀어볼게요. 자, 원기둥을 반으로 자른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래. 반으로. 자, 그럼 결국에는 반으로 자르든 세모로 자르든 똑같아.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밑면의 넓이는 반지름이 3이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인데 반원이야. 그러니까 나누기 2분의 1 해서 2분의 9파이가 밑면의 넓이고요. 요 2분의 9파이에다가 높이에 해당하는 8을 곱할 겁니다. 얘도 여기 1, 얘 약분하면 4죠. 그러면 4, 9, 36파이가 되겠네요. 파이는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기둥에 구멍을 뻥 뚫었대요. 이런 입체동의 부피를 구하려고 한다. 다음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보세요. 얘도 멈춰놓고 일단 해봅시다, 우리. 자, 그러면 했을 거라고 믿고 문제 풀어볼 텐데요. 자, 우리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큰 원기둥의 부피에서 작은 원기둥 뺄 거예요. 그럼 큰 원기둥의 부피는, 자, 큰 원기둥이면 중심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겠죠. 2cm, 3cm에서 5cm가 되겠네요. 그럼 원기둥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에 높이를 곱할 거니까 밑면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인 5의 제곱이 들어갈 거고, 그럼 작은 원기둥은 여기가 2cm라고 나와 있죠. 2cm. 그럼 작은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6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5의 제곱이 25죠. 25 곱하기 6 파이 150파이고요. 그 다음에 4의 제곱 곱하기 6이니까 24파이가 되겠죠. 둘이 빼면은 126파이가 답이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건널비랑 부피 구하는 방법을 해봤고, 뒤에 문제 풀 건데요. 자, 요거 1, 2, 3번 멈춰놓고 한번 풀어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멈췄다고 제가 잘 믿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각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를 각각 구하세요. 우리 건널비는 밑넓이와 뭐가 필요하냐? 옆넓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밑넓이는 자, 여기 8이면 요 높이도 8이 되겠죠? 맞닿은 편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는 15. 그러면 가로 밑변 곱하기 높이. 근데 밑면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인데 두 개가 있어요. 그럼 곱하기 2가 될 거예요. 여기 하나, 여기 둘, 이렇게 두 개. 약분하면 120입니다. 네, 120이 되고요. 옆면 구할 건데 옆면의 가로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옆면의 가로는 8, 15, 17. 밑면에 한 바퀴를 다 더하면 옆면의 가로가 돼요. 하고 곱하기 20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둘이 더해서 23에다가 17이니까 40이네요. 그쵸? 그러면 40 곱하기 20이니까 800.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널비는 밑면 더하기 옆면이라고 했으니까 920이 되겠죠. 자, 이제 부피 해볼게요. 부피는 어떻게 구했죠? 밑넓이 곱하기 뭐라고? 높이다. 자, 그럼 밑넓이를 여기 예쁘게 구해놨었어. 120이라고 구해놨고요. 높이는 지금 20이죠. 그러면 2400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거 조금 당황했을 것 같아. 밑면이 부채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그래도 하셔야죠. 자, 건널비는 일단 밑면 먼저 구해야겠죠? 밑면은 우리 부채꼴 넓이 구하는 거 조금 유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채꼴 넓이는 자, 일단 원이 하나 다 있다고 생각하고 넓이를 구하면 반지름이 지금 3이죠.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인데 부채꼴이 지금 360도 중에서 120도만 있습니다. 자, 요거 계산할 거예요. 일단 공을 뗄 거고요. 빨간색으로 할까? 공을 이렇게 떼고 12랑 36을 나누면 얘는 여기 1, 2 남고 얘는 3이 돼요. 여기 분모, 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둘이 약분하면 한 밑면은 3파인데 위아래로 두 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3파이 곱하기 2에서 6파이가 일단 밑면이고
그 다음에 옆면 해볼게요. 자, 옆면은 가로를 일단 다 더해줘야 되는데 얘 3이죠. 얘도 뭐예요? 3이에요. 좋아. 그래서 3 더하기 3까지는 좋아. 문제는 여기야, 여기. 얘. 호죠, 호. 호는 따로 구해줘야 돼요. 우리가 호 어떻게 구했었냐면 원 한 바퀴가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360도 중에 120도만 가지고 있죠? 부채꼴이니까. 그럼 일단 얘도 공을 나누고 이렇게 1, 이렇게 3, 분모, 분자에 있으니까 약분하면 2파이가 났네. 그러면 요 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2파이구나. 그럼 여기다가 2파이를 더해주고 이게 가로죠? 곱하기 세로. 세로 지금 높이 5네, 5. 이게 바로 이제 옆면의 넓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6 더하기 2파이 곱하기 5인데 자, 5를 분배해주면 30 더하기 10파이죠? 그래서 요 30 더하기 10파이와 요 밑면 6파이랑 더해서 계산을 해주면 30 더하기 16파이가 최종적인 건널비가 됩니다. 자, 부피. 부피는 쉽다 그랬어요. 밑면 넓이 곱하기 높이. 밑면이 지금 6파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6파이에다가 높이 직선거리 5네, 5. 그래서 30파이 이렇게. 건널비가 조금 귀찮지? 건널비가. 그 다음 아이고 자 이거 못 풀까봐 얘들 힌트도 줬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기둥에 구멍을 뚫은 입체도형의 건널비를 구해달래요. 구멍을 뚫은. 자, 그러면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우리가 애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그럼 저 구멍 뚫리는 안쪽을 더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 건널비의 기준을 뭐라고 잡아야 되냐면 공기가 다. 그러니까 공기가 닿고 너의 손이 닿으면 다 건널비예요. 요 구멍에 손가락 넣으면 손이 닿죠? 그러면 그거 건널비인 거예요. 자, 이것도 멈춰놓고 한번 구해봅시다. 틀려도 괜찮아요. 자, 이제 풀어볼 텐데요. 자, 원기둥에 구멍을 뚫은 입체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세요. 그럼 일단 윗면 한번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할 거냐? 큰 원에서 이 작은 원, 도넛을 뺄 거야. 그럼 큰 원은 요 반지름이 6이라고 줬네요. 그럼 큰 원의 넓이는 6 곱하기 6 곱하기 파이 36파이고 작은 원은 반지름이 3이라고 줬죠? 3 곱하기 3 곱하기 파이 9파이예요. 그럼 둘이 빼면 36파이에서 9파이를 빼면 숫자끼리만 빼면 되죠? 27파이가 돼요. 위아래로 두 개 있으니까 54파이가 일단 밑면의 총 넓이가 될 거고 자, 이제 옆면 구할 건데 첫 번째 옆면은 큰 원기둥의 옆넓이 요 바깥 원기둥의 옆넓이요. 자, 그러면 높이는 쉬워. 자, 넓이가 이제 옆면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높이는 9예요. 자, 요 가로 구하는 게 문제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 가로는 큰 원의 원 둘레 한 바퀴랑 같다 그랬어. 원 둘레 한 바퀴 어떻게 구하냐? 2 파이 반지름 곱한다 그랬죠? 반지름이 6이기 때문에 2 곱하기 6 해가지고 12파이.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요 가운데 넓이는 108파이가 됩니다. 이게 이제 큰 원기둥의 옆넓이. 그러면 작은 것도 한번 구해볼까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높이는 똑같이 9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작은 원기둥도 요 안쪽에 요 원의 한 바퀴가 바로 요 가로가 되겠죠. 반지름이 3이니까 2파이 곱하기 3 해서 마찬가지로 얘도 6파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6, 9 해서 얘는 54파이. 자, 그럼 총 건널비는 108파이에다가 54파이 두 개면 여기 54, 여기 54, 108 다 더해서 108파이. 그러면 216파이가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세 문제 풀어봤고요. 용기를 내서 옆에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조금 어려운 파트긴 한데 여기만 넘어가면 그래도 괜찮으니까. 자, 우리 회전체, 이제 회전체 할 건데요. 한번 해봅시다. 네, 했을 거라고 믿어요. 자, 7번 한번 회전을 시켜볼게. 선생님 그림이 조금 그래도 예쁘게 봐줘요. 자,
이렇게 원기둥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원기둥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4, 높이가 6이에요. 자, 건널비는 위에 뚜껑, 아래 뚜껑, 옆면이라고 그랬어. 그 위아래 뚜껑 구해보면 위에 원, 반지름 곱하기 파인데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 32파이. 자, 옆면의 가로는 원의 한 바퀴랑 같다 그랬죠? 그 원의 한 바퀴는 2파이 R이니까 8파이 곱하기 6. 원의 한 바퀴, 원주 한 바퀴 2파이 R 꼭 기억해줘야 돼요. 그래서 48파이. 그럼 둘이 이렇게 더하면 80파이가 건널비가 될 거고요. 자, 부피. 우리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했었어요. 자, 밑면의 넓이. 반지름이 4죠. 그러면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높이에 해당하는 6. 그러면 16 곱하기 6이니까 96 파이가 되겠네. 이런 데서 파이를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96 파이. 자, 기둥입니다. 기둥. 얘는 조금 응용인데 한 번만 멈춰놓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건널비 공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자, 했을 거라고 믿어요. 자, 이제 선생님 해볼게요. 자, 우리 건널비가 336이래. 336. 자, 건널비는 두 밑면과 옆면의 합이라 그랬어. 그럼 밑면을 일단 구해보면 이거 직각삼각형이지. 그러면 얘는 빗변이니까 패스하고 밑변 높이. 밑변 8, 높이 6,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위아래로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서 48이에요. 자, 그러면 48에다가 옆 넓이를 더한 게 336이란 얘기니까 요 옆 넓이는 336에서 48을 빼면 되겠지요. 그러면 336에서 48을 빼면 288입니다. 자, 우리가 요걸 가지고 이제 구할 거예요. 옆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냐면 밑면의 한 바퀴의 합 8 더하기 6 더하기 10에다가 높이 모르네. 높이를 모르면 우리가 문자로 줄 거야. H X로 둬도 되고 뭐 이제 약간 초등학생스러우면 네모로 두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288이 된다는 거야.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그러면 얘를 더해서 24 곱하기 H가 288이다. 그럼 H는 24로 나눠서 24분의 288인데 약분을 해보자. 4로 될 것 같아요. 그럼 6분의 4, 7에 28이니까 72. 그러면 3으로 되죠. 2로 해볼까? 3분의 36. 또 3으로 되네. 그러면 12. 우리 이렇게 약분하는 거 연습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뭐가 된다? 12가 된다. 구했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직육면체에서 삼각기둥을 잘라냈어. 부피를 구하래. 이것도 살짝 어려울 수 있지만 멈춰놓고 해볼게요. 네, 했을 거라고 믿고요. 선생님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부피는 결국에는 뭐라 그랬지?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라 그랬어.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럼 얘도 밑면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구나. 근데 조금 요상하게 생겼다. 그게 문제야. 그러면 이렇게 잘렸다는 거지. 내가 밑면만 지금 따로 떼운 거야. 그럼 여기는 날아간 부분이고 슝 날아간 부분이고 얘만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가로가 8, 세로가 8, 가로가 6. 자, 그럼 잘린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8 아래 이 잘린 부분이 4가 남았대. 그럼 요 날아간 부분도 4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요 세로 6 중에서 여기 3이 남았대. 얘가 3이 남았대. 그럼 날아간 부분은 마찬가지로 6이랑 맞춰주려면 3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얘 어떻게 구할 거냐? 직사각형 전체에서 삼각형을 뺄 거야. 그럼 직사각형 전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8 곱하기 6이겠죠? 자, 삼각형은 여기가 직각이지 지금. 여기 당연히 직각이겠죠? 그러면 밑면, 밑변, 높이 3 곱하기 4. 근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6, 8에 48 빼기 6. 그럼 42가 되네. 오, 밑면 구했다. 그럼 뭘 구해라? 부피를 구해라. 그러면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에 해당하는 뭘 곱해주면 돼요? 10을 곱해주면 답은 420이 됩니다. 조금 어려운 파트가 맞아요. 여기는 뿔까지는 살짝 어려우니까 천천히 모르겠으면 다시 들어보고 멈춰놓고 다시 풀어보고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